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갑시다. 지수. 잠깐만. 첫 번째가 지수로 함수. 두 번째가 지수로 방부등식. 세 번째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관계.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첫 번째가 지수로 함수입니다. 자, 지수로 함수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당연히 무슨 함수가 될까? 지수 함수입니다. 자, 어떤 녀석을 지수 함수라 합니까?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의 지수 함수는 밑이 0과 1 사이, 그리고 1보다 큰 녀석, 그리고 지수의 x에 관한 1차식만 다루기로 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형태들 fx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a배의 첫 번째,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a가 1보다 크다면 무슨 함수가 되는 거고,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a가 뭐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 a가 1보다 작다면 0과 1 사이라면 어떤 함수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무슨 함수? 감소함수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래프가 나왔으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게 있다. 뭐지? 라고 하면 정의역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은 당연히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합니다. 자, 이유는 당연하다. 왜? a가 뭐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실수 범위에서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이 됐을 때, 유리수 이상일 때는 밑의 범위는 0보다 클 때였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왜 a는 1을 다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a가 1이 돼버리면은 무슨 함수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상수함수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a가 1일, 밑이 1일 때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정의역이 아니지. 치역입니다. 치역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0보다 큰 값이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a가 1보다 클 때는 뭐라 부르는 거고요? 증가라 부를 거고요. 자, a가 0과 1 사이라면 이 녀석은 뭐라 부릅니까? 감소라고 부릅니다. 자, 얘들아, 증가와 감소의 정리는, 증가라는 것은 x값이 증가했을 때 y값이 증가하는 이런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뭐라고? 증가하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증가라 부르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형태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감소다라고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고정점을 지납니다. 몇 콤마 몇을 지납니까? 라고 하면 0,1이라는 뭐를 지납니까? 고정점을 지납니다. 얘들아, 함수에서 고정점은 꽤나 중요한 점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얘는 무슨 선이 존재한다?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점근선입니다. x축, 그래서 y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단은 지수함수에서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일단 점근선이 있는 방정식은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지수함수 배우기 전에 점근선이 있는 함수를 하나 배웠다. 어떤 함수였냐면 유리함수였다. 맞지? 유리함수에도 제일 뼈대가 되는 형태들이 점근선을 걷고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도 점근선의 방정식이 존재한단 말은 점근선이 이 함수의 뼈대다. 제일 중요한 선이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우리는 평행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q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해봅시다.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a의 x-p 플러스 q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봅시다. 첫 번째,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다 가능합니다. 자, 치역입니다. 치역은요,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커요. 지수값이기 때문에. 괜찮지? 그래서 치역은 항상 뭐보다 크다? Q보다 크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증가 감소는 똑같은 형태들입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고정점은요, 쉬운 점 찾으면 된다. 얼마? P, 얼마를 지납니까? P를 집어넣으면 A의 0제곱이기 때문에 1이다. 그래서 얼마? Q 더하기 1이라는 고정점을 지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정근선의 방정식입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지수값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어요. 즉, Y값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Q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근선은 Y는 얼마다? Q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우리는 지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평행이동 했고요. 지수 함수 두 번째 평행이동. 요 두 번째 하자 그냥. 자, 두 번째. 그래서 얘들아, 쌤이 이야기하지만 함수는 뭐라더니? 함수는 뭐라더노? 함수는 3G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프를 두 번째 뭐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해라고? 관찰해야 되는 이런 구조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프를요. 그리고요. 지리고 하지 마라. 지리면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관찰하시랍니다. 그래서 항상 함수라고 하면은 식으로 접근하지 마. 망조의 첫 걸음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관찰을 해야 되겠네. 자,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항상 세 단계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기다. 자,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일 뼈대를 했잖아. 누굴 먼저 찾으세요? 정근선 찾으시다. 두 번째는요, 뭐 찾으십니까? 되게 중요한 점이 있잖아. 무슨 점 찾으세요? 고정점 찾으세요, 그냥. 그래, 말이 좋아. 고정점이긴 한데, 좀 쉬운 점이라 생각하면 된다. 고정점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점근선을 기준으로 위에 그릴까, 아래 그릴까를 찾기 위함이다. 괜찮나요? 자, 세 번째는 뭐를 찾으시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증가냐, 감소냐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요 단계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Y는 얼마냐면 2에 1-x 플러스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괜찮나요? 제일 첫 번째 뭐 찾으라 했지? 점근선 찾읍시다. 절대 이 지수값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Y는 3이다. 그래서 Y는 3 그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고정점 찾으세요. 편안한 점 찾으면 된다. 그러면 얼마? 1, 얼마를 지나는겨? 4. 그러면 요 위에가 되겠네. 즉, 다른 말로 바꾸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정근선보다 어느 쪽에? 위쪽에 그리겠다라는 말이다. 요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뭘 하면 됩니까? 함수의 증가감소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증가감소 밑에서 먼저 결정이 되겠다. 맞습니까? 자, 밑은 증가야, 감소야? 증가다, 맞지? 자, 근데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단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원래 함수가 증가였는데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단 말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증가가 뭘로 바뀌는겨? 감소로 바뀌는 거야. 즉, 다른 말로 바꾸자. 대칭을 하게 되면 일단 증가가 뭘로 바뀐다고? 감소로 바뀌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만약에 이 녀석을 다시 또 어느 축에 대하여 대칭한다면? X축에 대하여 대칭한다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뭔가였는데 증가인데 이 녀석은 뭔 소로 바뀐겨? 감소로 바뀐겨. 자, 즉 다른 말로 바꾸자. 증가가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가 증가로 바뀌는 구조는 딱 하나밖에 없구나. 뭐 할 때? 대칭일 때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칭은 두 개밖에 없잖아. X축 대칭과 Y축 대칭. 뭐 원점은 X축에다가 Y축 한번 대칭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경우는 X축 대칭 또는 Y축 대칭, 즉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바뀌게 되는구나. 자, 그럼 일단은 원판은 증가였어. 2로. 맞니?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X가 된 구조다. 그럼 얘는 증가했지만 얘 때문에 뭘로 바뀐 거라고? 감소로 바뀐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Y는 그대로 이 녀석의 앞에 Y 마이너스가 안 붙었네? 그럼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너는 증가해서 감소. 그러니까 이 녀석은 난 지금부터 감소 그래프를 그리면 돼. 고정점 지나고요. 감소 그리고요. 정근선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리시면 됩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Y는 얼마냐?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여기다가 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정근선 먼저 찾아보세요. 정근선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Y는 얼마?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 무슨 점 찾으랬지? 고정점 찾으세요. 얼마 집어넣을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아니면 그냥 1, 집어넣어도 되고 0, 집어넣어도 된다. 자, 쌤이 고정점 찾는 이유는 뭐라 했지? 정근선을 기준으로 위에 그릴지 아래에 그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0, 마이너스 6이니까는 한 요디 좀 지나겠네요. 0,도 좀 지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는 한 요디 좀 지나겠네요. 괜찮나요? 자, 이제부터 증가감소만 따집시다. 밑을 봤더니만 넌 뭔가야? 증가네. 자, 앞에 플러스니까 그대로 뭔가야? 증가네. 앞에 다시 마이너스 붙었네. 그러니까 증가해서 뭘로 바뀐 거라고? 감소로 바뀌었네.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정근선에 달동말동 하면서 뭔소 그리면 된다고? 감소 그리면 돼.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뭘 하시면 됩니까?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을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로그 함수입니다. 세 번째가 되나? 로그 함수입니다. 자, 시작은 어디서 할 겁니까? 이 지수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자, 우리 아까 이제 평행 이동을 했는데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할 거야. 즉 다른 말로 바꾸자. y는 x에 대하여 대칭. 기하적 의미네. 무슨 함수인 거야?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 역함수입니다. 자, 얘들아, 역함수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으로 3개 떠올려야 돼. 첫 번째, 대응관계에서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대수적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기하적 의미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대응관계에서의 역함수는 뭐라고? 정의역이 뭘로 바뀌고? 치역으로 바뀌고. 치역이 뭘로 바뀐다고? 정의역으로 바뀌어. 자, 두 번째, 대수적인 의미에서는 식에서는 그냥 x 자리에 뭐 집어넣고 y 집어넣고 y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x 집어넣으면 돼. 즉 xy 자리를 바꾼다. 즉 다른 말로 바꾸자. 기하적 의미는 y는 뭐에 대하여 대칭?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그대로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얼마? y는 ax라는 녀석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하면 x는 얼마? a에 y가 되고 따라서 y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로그 a에 얼마? x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이 녀석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라고 하면 y는 ax의 제곱, 증가라고 할게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뭐에 대하여 대칭? y는 x에 대하여 대칭. 그래서 어떻게 생긴 녀석이야?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하시면 됩니까? 자, 첫 번째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y는 얼마? 로그 a의 x입니다. 당연히 이 녀석은 a는 뭐보다 크다요? 1보다 크다 이랬어.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0과 1 사이면 너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네요. a는 누구와 누구 사이? 0과 1 사이가 되겠다. 자,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이제는 또 따져봅시다. 첫 번째 뭐 따져야 될까? 정의역 따집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진수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치역은요 쭉 그릴 거라서 실수 전체가 다 나온다.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네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대응관계에서 이런 이야기 했다. 정의역이 뭘로 바뀌고? 치역으로 바뀌고, 치역이 뭘로 바뀐다고? 정의로 바뀌어. 자, 그럼 진수함수에서 정의역은 뭐였지? 실수 전체였잖아. 저 정의역이 뭘로 바뀔 거라고? 치역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저 녀석의 치역이 0보다 크다가 무슨 역으로 바뀔 거라고? 정의역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얼마요? a가 1보다 크다면 뭔가? 증가고요. a가 0과 1 사이라면 뭔소? 감소다 라고 두면 되겠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고정점 지납니다. 저놈이 0,1 지났대요. 그러면은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고정점 몇 콤마 몇을 지납니까? 라고 하면 1,0을 지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갑시다. 저 녀석의 정근선은 y는 0이었어. 근데 서로가 서로의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야. 하면 y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x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쉽게 말하자. 진수는 절대 뭐가 될 수는 없다?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진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 누가 됩니까? x = 0이다 라고 두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지금부터 나는 뭔 이동? 평행 이동은 이제 하지 맙시다. 지수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이 녀석도 똑같습니다. 뭐 그리기?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계속 지수 함수랑 똑같습니다. 몇 단계로 그릴 거라고? 세 단계로 그릴 겁니다. 첫 번째는 뭐 찾으세요? 점, 근, 선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뭘 찾을 거라고요? 고, 정, 점을 찾을 거고요. 세 번째는 뭘 찾을 거라고요? 증가냐, 감소냐를 찾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갑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그려볼까요? 아, y는 얼마? 로그 얼마? 2에 1-x 이렇게 플러스 5 이렇게 할까?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그려볼게요. 정근선 먼저 찾을게요. 정근선은 진수가 뭐가 되는 x값? 0이 되는 x값이다. 그래서 x는 1 이렇게 그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점 찾을게요. 진수가 1이 되는 값이 로우 값이 0이 된다. 맞지? 자, 그래서 0,5를 지나네요. 0,5를 지납니다. 자, 고정점 찾는 이유는 아까 전에 지수함수는 이렇게 했다. 정근선이 요래 있기 때문에 정근선을 기준으로 위에 그릴까? 아래 그릴까를 찾는 거다. 맞지? 요번에는 정근선이 어떻게 써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그릴까? 오른쪽 그릴까? 왼쪽 그릴까를 내가 찾기 위해서 고정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지수함수는 고정점을 찾는 게 좀 쉽지만은 로그 함수는 고정점 찾는 것보다 뭘 찾는 게 좀 좋냐면 정의역을 찾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뭔 말이냐? 1-x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그럼 x는 반드시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돼. 정근선 기준으로 어느 쪽 그릴 거라고? 나는 왼쪽 그릴 거란 말이야, 그냥. 여기까지 괜찮지? 자, 마지막 뭐만 따지시면 됩니까? 증가냐, 감소냐만 따지시면 됩니다. 자, 먼저 미치입니다. 증가야, 감소야? 증가다. 근데 x 앞에 뭐가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로 바뀌었네? 대칭이네. 자, 로그 함수 똑같이 봅시다. 첫 번째요. 로그 함수가 이 녀석이 증가였다면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그럼 증가가 감소로 바뀐대. 다시 x축 대칭해보자. 이렇게 생겼대. 그럼 다시 증가가 뭘로 바뀐다고? 감소로 바뀌어요. 자, 즉 다른 말로 보자. 대칭은 무조건 증가는 뭘로 바뀐다고? 감소. 감소는 뭘로 바뀐다고? 증가로 바뀌어. 그러면 이 녀석이 대칭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만 보시면 됩니다. 원판 먼저 보시고요. 대칭만 봅시다. 대칭 두 개만 보면 되겠네. 자, 첫 번째 x 앞에 부호.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네. 그럼 대칭 됐어. 그럼 넌 증가해서 뭘로 바뀌었다고? 감소로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y축 대칭, 즉 x축 대칭 y는 마이너스 x로 바뀔까요? 즉 다른 말로 바꾸자. 로그 앞에 부호만 보면 되겠네. 로그 앞에 부호가 음수야 아니야? 아니네. 양수 그대로기 때문에 뭐라고? 감소를 그대로 감소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간다. 우리 아까 전에 정근선을 기준으로 이쪽에 그리기로 했고, 그리고 뭐 그리기로 했지? 감소 그리기로 했어. 그래서 이 녀석 1에 대해서 또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요거 그리고 우리 뭐 하시면 됩니까?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지수 로그 방부등식입니다. 두비두밤 두두밤 두비두밤 자, 첫 번째 지수 방부등식입니다. 자, 지수 방부등식 첫 번째입니다. 얼마? 밑이 A일 때 밑이 같을 때다. 자, 당연히 방부등식을 풀기 때문에 지수의 형태는 당연히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이렇게 쓰지 말고 한 번에 쓰자. 자, 이 녀석의 A는 당연히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A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이렇게 두시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밑이 같기 때문에 뭐만 같으면 됩니까? 지수만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fx 이꼴 뭐를 푸시면 됩니까? gx를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밑이 무언가 숫자로 결정되어 있다면은 밑이 같을 때는 지수끼리만 같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밑도 변수, 지수도 변수 이럴 때라 한번 보자. 자, 이렇습니다. 당연히 x는 밑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먼저 보자. 자, 이럴 때는 뭐냐면 밑에 값이 일단 무조건 같기 때문에 뭐만 같으면 됩니까? fx와 gx만 같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지만 지수가 다르더라도 같은 경우가 있다. 밑이 뭐라면? 그렇죠. 그래서 x가 얼마가 된다면 1이라면 1을 겁나게 걸어줘요. 10번 곱하나 20번 곱하나 결국 뭐로 같을 거기 때문에 1로 같을 거기 때문에 얘들이 뭐 같다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2의 확장판이다. 자, 2의 확장판이거든. 그냥 R하면 또라 이런 단서가 보통 거의 다 X가 0보다 클 때라는 단서가 나온다. 단서가 나오는데 몇 년 전이더라. 사설 모의고사 보니까 딱 문제 막 기깔나더라고. 근데 객관식에 또 답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 답이 없으면은 참 애들이 막 뭐지라고 했을 건데 그러다 애들 다 낚여갖고 한데 사설 모의고사 한번 있더라. 문제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해보더라. 어우 좀 그러더라. 이런 형태들이다. F의 X의 FX 이꼴 얼마? X의 GX. 얘들 아까 전에 쌤이 x는 0보다 크다는 단서를 달아놨어. 근데 단서가 없다면은 일단 똑같대. 첫 번째 뭐가 같으면 됩니까? 같으면 되고, 두 번째 x가 뭐면서 0이면서 동시에 f0이 0이 아니어야 되고 g의 0이 0이 아니면 돼. 왜? 0의 영성은 정리할 수 없을 거니까. 괜찮죠? 자, 세 번째가 x가 1이면 돼. 여기까지 좀 생각할 만하거든. 근데 네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x가 뭐이면서 마이너스 1이면서 뭐냐면 f의 마이너스 1이 홀이고요. g의 마이너스 1이 홀이거나요. 또는 f의 마이너스 1이 뭐이고 짝이고 g의 마이너스 1이 짝이면 돼. 짝 홀이 결정돼 버리면 그러면은 홀이고 홀이면은 얘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3이고 뭐 5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나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나 같은 경우잖아. 그러니까는 반드시 그런 형태가 아닌 형태들도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말이다. 괜찮지? 그러니까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데 나 솔직히 좀 뭐 일반적인 교과과정에서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긴 해. 보통 보면은 이제 여기서만 다루기 때문에. 하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열어놔라. 단서가 없다면은 단서가 없는데 이제 뭐 가볍게 풀다가 많이 객관식에 답이 없으면 땡큐. 왜 뭐가 안 나오지? 가만 맞다. 이게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생각까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진짜. 자,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방정식과 부등식은 쉽게 말하자.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다 일맥상통하다. 방정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 방정식은 뭐를 구하는 거라고? 해를 구한다. 방정식 해는 부등식의 뭐를 의미하는 거지? 경계를 의미한다. 방정식이 예를 들어 x는 알파입니다를 fx 걸 제로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가 알파입니다를 부등식으로 바꾸면은 x는 알파보다 크다 또는 작다 이런 걸로 바뀔 거 아니야. 맞니? 자, 함수로 따지면 뭐지? x절편이야. 맞니? y값이 0일 때 x값을 찾은 거니까.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다 똑같은 게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등식을 푼다? 즉 말 그대로 뭐랑 유사하다? 부등식은 뭐랑 유사? 방정식과 유사합니다. 방정식과 유사. 같다는 말 안 했잖아. 유사라고 했네. 왜? 부등호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이라는 게 존재한다. 아가리 방향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벌릴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부등호는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이 현재 바뀌는 상황만 우리가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A의 fx가 A의 gx보다 작대. 그럼 첫 번째 얼마? A가 뭐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 부등호 방향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 A가 누구와 누구 사이라면? 0과 1 사이라면 부등호 방향은 뭐 해버린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거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로그방 부등식입니다. 로그방 부등식. 자, 이야. 로그방 부등식이다. 로그방 부등식은 제일 중요하다. 언제? 제일 처음이 중요해. 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처음이 중요해. 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할까? 준식에서 반드시 뭐를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무슨 조건과 및 그리고 무슨 조건? 진수 조건을 항상 먼저 쓰고 시작을 해야 된다. 나중 돼서 찾으면 안 돼. 변형된 식에서 찾으면 안 된다. 준식에서 바로 이제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을 사용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당연히 이렇게 적을 때 우리는 로그가 정의된 조건을 먼저 사용을 했겠네요. 괜찮나요? 자, 당연히 fx는 뭐보다 커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되고 gx도 0보다 큰 조건 내에서 우리는 얼마? fx와 gx는 뭐 하다? 같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로그 얼마? gx. 자, 당연히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내에서다. 맞지? 자, 진수도 같기 때문에 뭐가 같으면 됩니까? 밑이 같으면 되는데요. 자, 또는 밑의 값에 관계없이 뭐가 된다면 로그 정의되는 범위 내에서 진수가 뭐가 된다면 1이 된다면 0으로서 같겠네요. 그래서 x가 뭐가일 수도 있습니까? 1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로그 방부등식입니다. 로그 방부등식은 제일 중요한 거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준식에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먼저 적고 방정식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나요. 자, 부등식입니다. 아까도 똑같다. 부등식. 뭐라고? 방정식과 유사합니다.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언제 바뀌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로그 얼마? a에 fx 로그 a에 gx.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a가 뭐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허나 a가 누구와 누구 사이라면 0과 1 사이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버리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등호 방향 바뀌는 방법을 총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양변의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 두 번째, 양변의 0과 1 사이에 거듭 제곱을 할 때.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를 취할 때. 맞지? 자, 그리고 밑이 얼마인 0과 1 사이인 로그가 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총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뀐 방법은 총 3가지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하자, 그거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수로그 방부등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하는 경우가 있다. 치환은 모든 과정이 다 똑같다. 얘들아, 치환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야. 맞지? 수월하게 풀기 위한데 치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양날의 검이다. 내가 쉽게 풀려고 하지만 잘못하면 내가 빌 수도 있다는 말이다. 즉, 다른 말로 하자. 치환으로 바뀌는 문자가 존재한다. 어떤 새로운 문자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그 문자에 대한 반드시 제한된 범위가 존재한다면 제한된 범위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 요즘 제일 트렌디하고 핫하다. 새로운 킬러 문제로 등극한 단원이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2번 문제는 올해 6편도 아니고 6편부터 있으니까 작년 수능까지만 하더라도 공통 문제에서 15번 킬러 문제는 미적 문제로 거의 군림하고 있었는데 올해 6월 달부터 6월 평가 문제부터 6월 9월 저까지 어디까지? 수능까지 해서 이제 22번이 지수로그 함수로 바뀌어버려서 지수로그 함수로 바뀌고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표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즘 제일 트렌디한 문제라고 나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번호에 쫄 필요 없다라는 거다. 얘들이 이제 그러면은 22번 자꾸 버리려고 하는데 22번 푸시고요.
21번이 이제 미적 킬러 미적 문제가 나오거든. 21번을 그 중에 굳이 하나 던진다면 21번 던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왜? 지수로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고 관찰하고 식만 잘 이쁘게 해결하면 돼. 물론 정말 판타스틱하게 푸는 풀이 부분 몇 개씩 있단 말이야. 애들 보면은 뭐 원래 9편 같은 경우에는 땅땅땅 하면 세 줄 짝짝짝 적으면 답이 풀려. 대충 그냥 잘 이용하고 기울기만 잘 이용하면. 근데 이거는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뭐 도구나 카운터 다 풀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은 항상 이야기하는 스탠다드한 그런 표준적인 풀이 방법은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좌표 잡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좌표 잡고 접근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얘들아, 자, 우리가 질수 함수에서 로그 함수 넘어갈 때 무슨 함수 관계를 쓴 거지? 역 함수라는 관계를 썼다. 그래서 일단은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질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머릿속으로 떠올리세요. 뭐를 할 거라고요? 서로가 무슨 함수 관계인가? 인가를 첫 번째 먼저 확인하세요. 거의 보통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는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역함수 관계를 줄 거야. 쌤, 그게 잘 안 보이는데 그냥 x, y 자리 바꿔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게 바로 잘 안 보이냐면 얘들아, 함수가 그냥 숫자로 주면 되는데 a의 x제곱 플러스 a의 x제곱 플러스 b의 무슨 소리야, a의 x 플러스 b제곱 이래주고 로그는 다 모든 것을 다 문자로 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눈에 첫 번째 잘 안 보여. 하지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으면 돼.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그래프를 동시에 뭐가 뿅 줬다. 요즘은 22번 문제는 또 그래프도 안 줘. 작도하세요. 작도하시면 돼. 문제에서 항상 수능 문제에서다. 그림 안 주잖아? 어떤 문제라고? 그림 주는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야. 왜 그래프를 그려줄까? 내가 너희들 그림 그리는 시간 줄여줄게. 하지만 문제는 존나게 어려울 거야. 이런 말일 거잖아. 맞지? 자, 왜? 그림 없는 문제가 왜 그림을 안 줄까? 너희들이 작도해봐. 난 문제 난이도 좀 떨궈줄게. 그 출제하는 형태가 뭐냐면 기백이다. 이런 뭐 기하 문제가 그렇다. 기하 문제가 그림을 주잖아? 뒤진다 그냥. 왜? 작도할 시간 줄여줬잖아. 맞지? 단 문제 왜? 작도할 시간 줄여줬으면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림도 줬어. 문제를 쉽게 내. 도구나 카운터 다 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림을 주면은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림을 안 주게 되면 내가 작도만 잘 한다면 어떤 상황인지를 몇 개를 그려갖고 작도만 해놨다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린 뭐만 하면 된다고? 계산만 해나가면 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즘 트렌드가 자꾸 그림을 잘 안 준다. 22번 문제는 그림을 안 주더라. 3번 다 안 줬어. 그래서 일단은 작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했다? 그래프는 몇 단계로 그리면 돼? 3단계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냥. 선생님, 밑도 결정 안 되고요. 뭐 밑이 결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케이스를 몇 개를 그려놓으면 되는 거잖아. 괜찮나요? 몇 개 그려갖고 그 중에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서로가 역함수의 관계인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역함수의 관계면 그냥 바로 땡큐.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역함수 관계가 아닌 것 같아.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냐면 평행 이동 후에 역함수 관계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면, 이게 만약에 노 해버리면 평행 이동 후에 하면 이제 무슨 관계로 바뀔 거라고? 역함수 관계로 바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제일 처음부터 바로 역함수 관계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이렇게 했는데 이 녀석을 약간 좀 오른쪽 틀어놓은 거야. 이 녀석이 역함수인데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X쪽으로 한 칸 이동해 놓은 거야. 그럼 이 녀석을 이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되면 서로가 이제 무슨 함수가 돼버린다고? 역함수가 되는 이런 형태들을 줘. 괜찮지? 자, 그러면 평행 이동의 역함수냐? 아니면 서로가 그냥 바로 보자마자 역함수냐?
이거는 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요. 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공통적인 용어가 있다. 누구지? 지수와 로그에 공통적인 용어를 쓰는 게 있어. 누구야? 누구? 지수일 때 y는 a의 x제곱이다. 맞지? 로그는 y는 뭐야? y는 로그 a의 x제곱이다. 공통적인 용어 쓰는 수 있잖아. 로그에서 a를 뭐라 부르지? 및. 지수에서 a를 뭐라 부르지? 및. 똑같은 말이잖아. 왜 똑같이 쓰겠냐? 똑같은 놈이니까 똑같이 쓰겠지. 똑같은 놈이니까 똑같이 쓰겠지. 뭐 똑같은 놈이니까 똑같이 쓰겠냐? 아니잖아. 그래서 똑같은 용어를 쓴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밑이 같으면 일단은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일 관계가 높단 말이야. 즉 다른 말로 바꾸자. 밑이 같으면 이 공률 자체가 같은 거야. 어떻게든 뒤집고 말고 보니까 평행이동 하나 대칭이동 하나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겹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쌤이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함수에서 a라는 숫자는 아무 때나 쓰지를 않는다. 자, 너희들 간단하게 한번 보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a 뭐지? 기울기라 부른다. 그럼 a만 같으면 어떻게든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다 보면 붙일 수 있지 않나? 맞죠?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a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p 괄호 닫고 제곱에 플러스 q. a는 뭐지? 2차 함수 있고 폭이야 폭. 그때 a만 같으면 무조건 어떻게든 두 a가 같은 두 2차 함수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고?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유리함수 y는 x 분의 a 아무 때나 안 써. 괜찮지? 자, 그래서 공률이 같다라는 말이다. 어떻게든 뒤집고 바꿔 가다 보면 분명히 두 개는 뭐 할 수 있다고? 포기가 진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로그가 밑이 AA가 같다? 그럼 일단은 무조건 어떻게든 역함수 관계를 하든 대칭을 하게 되면 무조건 포기가 진다라는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쌤, 밑이 달라요! 그럼 미치는 거지, 진짜. 큰일 난다. 자, 가르쳐 줄게. 어떤 상황이냐? 자, 여기에서다. 밑이 다르면요. 밑이 다르다? 각계 해석입니다. 그럼 각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안 돼.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그래프의 교점. 그래프의 교점 뭐라고? 그래프의 교점 뭐라 했지? 연립방정식이다. 그래프의 교점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 뭐라고? 연립방정식 합니다. 뭐라고? 자, 그럼 생각. 지수랑 로그랑 교점을 찾아야 돼. 찾을 수 있을까? 절대 못 찾는다. 이거 인간이 찾는 게 아니야. 컴퓨터가 찾아줘. 절대 못 찾아. 지수랑 당식? 못 찾아. 로그랑 당식? 못 찾아. 절대 못 찾아. 못 찾는단 말이야. 근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하고 동시에 등장했는데 교점을 찾아야 돼. 무슨 관계 써야 된다고? 역함수 관계 써야 돼. 모든 함수를 동일한 함수로 바꿔야 돼. 자, 간다. 그래프의 교점 뭐라고? 무조건 동일한 함수로 변형. 지수끼리 해야 되고 로그끼리 하셔야 됩니다. 지수끼리 해야 되고 로그끼리 해야지. 지수하고 로그하고 내가 찾을 수 있다 없다? 어쩔 수 없이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 답은 1, 2, 3 자연수 한 3개 집어넣어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낼 수가 없다. 못 찾아. 절대 못 찾아. 쌤, 나중에 배움이 더 많아지면요, 못 찾아. 공학계산기하고 찾을 거야, 그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컴퓨터가 찾아준다. 자, 얼마예요? 이러면서 찾아준다. 알겠지? 자,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수, 당식, 지수, 로그, 당식, 다 했나? 뭐 그런 형태들. 지수와 로그. 이런 거 절대 방정식 풀려고 덤벼드는 거 아니야. 오케이, 괜찮지? 어떤 형태? 로그는 로그끼리, 지수는 지수끼리. 그리고 22번 트렌드가 그거다. 연립방식이다, 요즘. 뭡니까? 물론, 정말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금방 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다 풀 수 있다는 거다. 뭐? 연립방식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열심히 풀면 돼. 방정식 3개짜리 풀면 다 풀려. 푸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식을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무조건 풀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 케이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네. 자, 지금부터 여기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직선식이 등장할 거야. 지수로그 함수가 동시 등장할 때 항상 아따, 와저 깜빡깜빡 하노. 큰일 났다. 자도 이제 슬슬 갈 때가 다 됐나? 저 카메라를 언제 샀냐면 코로나 시대 때 샀거든. 때는 바야흐로 2020년. 너 중1 때가? 아, 코 찔찔 흘릴 때네. 와, 우리 청정원 뭐 똥이 된지 모르고 이러면서 총 쏴가지고. 까먹었잖아. 니는 뭐 이야기하지? 아, 기울기. 그래. 자, 항상 요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곡선에 있으면 이런 기울기가 주어진 이런 직선들이 잘 등장할 거다. 뭐 이렇게 있으면 요건 괜찮나? 자, 그러면은 이 기울기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자, 얘들아, 기울기의 정의가 뭐지? 기울기란 무엇인가?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기울기란.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가자. 기울기가 1이래. 기울기가 1이래. 그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값이 뭐 하다라는 거지? 같다라는 거다. 만약에 이거 길이가 5루트 2래. 그럼 자동빵 얘가 얼마가 되고 5고 얘가 5가 되는다란 말이다. 왜? 기울기가 이런 말이가 1대 1대 루트 2일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임의의 두 점을 잘 준다. 길이를. 임의의 두 점의 길이를 준다. 그러면 어떤 값? 요 두 개 값을 내가 구할 수 있다란 말이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래. 근데 어떤 교점이 요 녀석이 A라고 이 녀석 교점이 얼마라고? B라고 한답니다. 자, 요거 길이가 얼마냐면 3루트 5랍니다. 자, 기울기가 2래. 그러면 1대 2대 루트 5겠네? 요거 괜찮나? 1대 2대 루트 5니까는 넌 얼마? 3. 그리고 6. 1대 2대 루트 5니까 요거 길이가 3, 요거 길이가 6이 되겠네? 그래야 이게 루트 5가 될 거니까. 요까지 괜찮나? 진짜? 자, 그래서 아니면 뭐 이게 바로 안 보이면 1대 2대 루트 5가 이건 무슨 고라 쓰면 돼? 피타고라 쓰면 돼. 요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다 라고 하면은 기울기의 정의로 비례식 가지고 길이가 나온다면 이 값들을 내가 다 뭐 할 수 있다고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다. 요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에서 직선까지. 그러면 직선에서의 마지막 기울기를 이용하여 이제 내가 어떠한 두 점의 두 교점의 x 값의 차 또는 y 값의 차를 내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지수 로그함수 내용 끝!